네, 이번 시간에는 적을 제작을 해볼게요. 에너미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PS 게임에서 필수적인 게 적이겠죠? 플레이어 있고 적군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플레이어랑 싸우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에너미가 이제 막 쫓아와야겠죠? 쫓아와서 플레이어를 쫓아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에너미를 총으로 쏘면은 죽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본 상태에 있다가 플레이어가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면 플레이어를 막 쫓아오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일정 거리 밖으로 나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우선 에너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캡슐로 만들어 볼 거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3D 오브젝트 하고 캡슐 선택을 하겠습니다. 캡슐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에너미라고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에너미 오브젝트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옮겨주시면 분리가 되죠. 네, 분리가 되는데 얘가 지금 이 플레이어랑 잘 구분이 안 가죠? 색상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에너미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줄게요. 매터리얼 폴더에 들어가 주시고요. 매터리얼 폴더에서 에너미를 붉은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Create Material 한 다음에 mat 언더바 에너미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설정하고요. 이 빨간색 매테리얼을 에너미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미에도 마찬가지로 충돌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Add 컴포넌트 눌러주시고요. 충돌 처리를 담당을 하는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넣어줄 거예요. 피직스에 들어가셔서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는 캡슐 콜라이더랑 겹쳐져요. 겹쳐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돌을 두 번 할 순 없으니까 캡슐 콜라이더는 remove 컴포넌트를 해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하나 짜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를 플러스 하고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너미 FSM이라고 이름을 작성을 해볼게요. 에너미 상태를 저장을 하기 위한 에너미 상태 스크립트입니다. 에너미 FSM 만들어 주시고 이 스크립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해줄게요. 여기에 이제 에너미 상태 상수를 나타내주는 이너뮬레이터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다가 엔터를 쳐주시고 맨 위에 에너미 상태 상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enum이라고 해주고 enumerlator 함수를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enemy state 해서 enemy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상태 만들어주는데 상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상태들 먼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 가만히 서 있는 상태, 그리고 플레이어를 따라서 이동하는 상태가 또 있겠죠? 이동을 하는 거는 move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move. 그리고 플레이어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공격은 attack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콤마 찍어주시고 플레이어에 다가가서 공격을 하다가 플레이어가 일정 거리만큼 멀어졌어요.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보통 적들이 막 따라오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는 return 함수, return 상수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데미지, 이제 공격을 받는 데미지 상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공격을 계속 받아서 죽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die 상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총 6개의 상태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미 상태 변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밑에다가는 에너미 상태 변수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이 enemy state 얘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상수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끔 하는 변수를 뜻하는데요. 이 enemy state를 사용할 거죠. state는 m_state라고 명칭을 할게요. 이렇게 상태 변수를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미 상태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현재 이제 매 프레임마다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주고 그 상태에 맞는 기능을 실행하는 조건식을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이 각각의 상태들이 다 함수가 되는 거예요. idle 함수, move 함수, attack 함수 이렇게 해서 각각 함수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함수 안에다가 각각의 다른 명령어를 넣어 주어야겠죠. 업데이트 문에다가 설정을 해줄 건데요. 업데이트 문에서 이제 각각의 함수들을 스위치 문으로 구현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상태를 체크해 상태별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스위치 문을 작성을 해보고 이 안에다가 어떤 거 mstate의 변수 값을 체크를 해줍니다. mstate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리고 중괄호를 쳐주고 스위치 문에서는 케이스와 브레이크로 나눠줘요.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일 때 어떤 케이스? 이 뒤에 들어오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 enemy state죠. enemy state 맨 처음에 뭐 있죠? 아이들 있죠? 그래서 여기 enemy state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불러옵니다. 함수일 때 하고 케이스 땡땡 이렇게 넣어줍니다. enemy state 아이들일 때 요 밑에 있는 걸 실행해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는 또 함수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함수는 아이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밑에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를 벗어났으면 이제 브레이크,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 함수를 다 실행했으면 브레이크 함수로 인해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 함수를. 근데 여기 아이들에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죠? 이 아이들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아이들 함수를 정의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이런 함수 start, update 이 함수 밖에다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함수 밖에다가 void 요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들 함수 안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이 아이들이라는 함수가 작동을 하겠죠. enemy state가 아이들일 때 아이들 함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동을 다 하면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move, attack, return, damage, die 요 애들을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요. 얘네들을 복사를 해주고 밑에다가 똑같이 케이스문을 6개, 총 6개가 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순서대로 move, attack 입력을 해줄게요. 아이들 대신 move 입력해주고 얘도 move 그냥 move죠. move 해주고 또 아이들 대신에 attack 그리고 여기다가도 attack 입력해주고요. 다음은 return이죠. return 복사해서 아이들 대신 return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damaged 여기다 damaged 이렇게 넣어줄게요. DA죠. DA 이렇게 damaged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die를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die까지 입력을 하면 또 밑줄이 쳐져 있죠?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데 함수들은 이렇게 이름하고 가로 하면은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함수들이 이 아이들처럼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 밑줄이 사라졌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요 애들도, 이 함수들도 다 이렇게 함수로 선언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밑에다가 void move 이렇게 해주고 move가 자동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완성 안 되게끔 move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밑줄 사라졌죠? move 사라지고 attack을 해줍니다. void attack 하고 awake 말고 attack 이렇게 자동 완성 안 되게 잘 만들어주세요. void return 그리고 damaged void damaged 다음에는 die죠. void die 네,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까지 생성을 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난 거예요. 준비를 끝낸 거고요. 이제 이 함수에다가 함수 안에다가 명령어만 넣어주면 되겠죠? 명령어들을 각각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치문을 통해서 mstate를 체크를 하고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 move일 경우에는 이 케이스문으로 넘어와서 move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move 함수는 밑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각각 또 함수를 넣어줘야겠죠? 네, 이따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맨 위에 올라와서 상태 변수를 넣었죠. 저희는 아이들 함수를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이들 함수를 채우기 전에 우선 변수를 몇 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플레이어 거리를 또 지정을 할 거죠. 저희가 플레이어가 있고 적이 있어요. 에너미가 있는데 일정한 거리,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이 에너미가 플레이어를 발견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발견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 밑에다가 플레이어 발견 범위를 지정을 해줄게요.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는 퍼블릭 변수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float find distance 해서 플레이어를 찾는 범위 얘를 8f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다가는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을 가져와 줄 건데요. 트랜스폼 컴포넌트 변수죠. 트랜스폼 컴포넌트 변수는 플레이어에 달려있는, 여기에 달려있는 이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트랜스폼 그리고 플레이어 네, 이렇게 플레이어를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함수에서 몇 가지 상태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딱 에너미가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된 다음에 최초의 상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생성되자마자는 대기 상태가 돼야겠죠? 최초 상태는 대기로, 아이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에너미의 상태의 초기 값은 아이들로 설정을 해줄게요. 상태를 체크하는 변수는 mState였죠. mState를 그럼 아이들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m_state 얘를 뭘로 만들어주냐면 enemyState.idle 이 상태로 만들어줄게요. 이 케이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enemyState.idle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받아올 거예요. 왜냐면 플레이어랑 지금 이 에너미랑 비교를 해야 돼요. 위치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받아와서 에너미의 현재 위치랑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랑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스크립트는 에너미 아래에 붙을 거예요. 여기에 에너미 FSM이 붙을 건데 얘의 포지션은 알겠고 이제 이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알아야 되는데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를 찾아야겠죠.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찾아야겠죠. 또 찾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볼게요. 스타트 함수에서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받아오 이렇게 해볼게요. 받아오는데 이제 트랜스폼이 플레이어로 설정돼 있죠? 플레이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볼게요. 플레이어는 게임 오브젝트 find 이렇게 하고 find로 하면은 이게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 하이어라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찾는데 뭘로 찾냐면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를 이렇게 하시고 플레이어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찾아줍니다. 오브젝트를. 그 다음에 점 하고 transform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거가 되겠죠. 하이어라키에서 플레이어 오브젝트 찾았고 찾은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져와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 위치를 가져와 주는 거고, 저희는 enemy state.idle로 가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케이스로 갔고 idl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죠. idle 함수로 넘어가서 이 함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에서 이제 만일 플레이어와의 거리가 아까 정의를 한 find distance 요거 find distance 이내라면 move 상태로 전환함 이렇게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플레이어와 적 간의 거리가 find distance 8 안쪽이라면 이동을 해라 이 move 함수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move 함수, move 상태로 enemy state.move 상태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이니까 if를 써야겠죠? if 하고 distance를 판별을 해야 될 건데요. distance는 벡터 3를 이용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 3 좌표값으로 파악을 하는데 벡터 3하고 벡터 3점 distance 이렇게 하면은 거리를 파악을 해줘요. A, B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의 위치는 transform.position 이렇게 하면 자신의 위치겠죠? 그리고 플레이어의 위치, 플레이어의 transform.position 플레이어의 그냥 포지션으로 가져올게요. 이게 컴포넌트니까 컴포넌트까지 지금 트랜스폼까지 가져왔으니까 그냥 포지션으로 넣어도 되죠? 포지션 하고 이제 부등호를 넣어서 find distance 이내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find distance 이렇게 상태를 파악을 해줍니다. 중괄호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m 언더바 state는 enemy state.move 이렇게 해서 이제 move 상태로 전환을 해야겠죠? 여기 케이스를 move 상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희가 디버깅을 할 때 이제 이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할 때 디버깅을 한다고 하는데요. 프린트를 로그를 뿌려줍니다. 여기 콘솔 창에 로그를 뿌려줘서 확인을 해봅니다. 프린트 하고 프린트 안에다가 쌍따옴표 상태 전환 땡땡 idle에서 move 상태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주시고요. 유니티로 가셔서 enemy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emy fsm 이 스크립트를 add component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지금은 거리가 8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지금 8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콘솔 창에
상태 전환 땡땡 아이들에서 move 상태로 이렇게 상태 전환의 메시지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해보고 지금은 아무것도 뜨지 않다가 가까이 가면 이제 move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move 상태로 넘어갔으니까 스크립트 상에서는 enemy state.move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문에서 걸리니까 move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move 함수가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있는 move 함수를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